제 칠순 생일, 고요한 한옥에 울린 아들의 문자 한 통. 엄마, 이번엔 못 가요. 생신 축하드려요. 10만 원 보냈어요. 그 차가운 메시지를 본 순간 제 온몸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사랑과 추억이 깃든 이 집, 이젠 팔아야만 하는 걸까요? 휴대폰 화면에 불빛이 차갑게 꺼지고 한옥안은 다시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그 고요는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의 공허함을 증폭시키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보냈다는 10만 원. 그 숫자는 마치 제 70평생의 모성애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듯 느껴져 모욕감마저 들었습니다. 생일날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나 다정한 포옹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디지털 메시지와 물질적인 액수라니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들어 익숙한 한옥의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기둥들, 마당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감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처마 끝 풍경 소리까지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전부이자 남편과의 모든 추억이 숨쉬는 살아있는 심장이었습니다. 한옥의 흙벽과 나무 기둥에서는 세월의 향기가 배어나왔고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언제나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이 어딘가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집 마루에 앉아 바라보던 마당 풍경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 마루에 앉아 감나무를 보며 시익 웃곤 했지요. 순호가, 이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뿌리이자 내 심장과도 같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집을 지켜야 한다.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힘겹게 남긴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굳건한 눈빛, 마른 손으로 제 손을 감싸던 그 온기가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에게 굳게 약속했었습니다. 이 집을 평생 지키겠다고. 이 집에서 남편과의 사랑을, 우리 가족의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그런데 이제 제 아들이 이 약속을 깨트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생일날 이런 차가운 방식으로.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것이 과연 제가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그 믿음마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칠순 노모에게 집을 팔라고 요구하는 아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의 마지막 당부만이 제게 희미한 불빛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낡은 마루에 앉아 주름진 손으로 나무 기둥을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아들의 문자가 남긴 상처를 아물게 하려는 듯 제 손끝은 익숙한 나무결을 따라 흐느적거렸습니다. 이 기둥에는, 이 집의 모든 벽돌과 기와에는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셀 수 없는 세월과 이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제 눈을 감으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늘 이 집은 우리 삶의 도화지라고 말하곤 했지요. 결혼하던 해 도시 생활에 지쳐 귀향을 택한 저희에게 이 낡은 한옥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루했지만 단정했던 이 집을 저희는 부푼 꿈을 안고 손수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엌 아궁이에 불을 떼면 남편은 마당에 잡초를 뽑고 무너진 담장을 고쳤습니다. 그는 투박한 손으로도 섬세하게 삐걱거리는 문짝을 갈아 끼웠고 비가 새는 처마를 직접 수리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시원한 보리차를 건네거나 흙 묻은 옷을 털어주곤 했습니다. 땀으로 얼룩진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질 때마다 제 마음속에도 행복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마당에 감나무를 심던 날이었습니다. 순호가, 이 나무가 해마다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사랑도 그렇게 풍성해질 거야.
남편은 묘목을 심는 내내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 후로 매년 가을 빨갛게 익은 감을 함께 따며 저희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감으로 곶감을 만들어 겨울 내내 남편의 간식으로 내놓았고 그는 곶감을 베어 물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감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저희 사랑의 성장과 결실을 지켜보는 증인이었습니다. 이 한옥은 저희 부부의 숨결로 채워진 곳이었습니다. 볕 좋은 오후에는 마루에 앉아 나란히 낮잠을 청했고 달 밝은 밤에는 함께 처마 밑에 앉아 별을 헤아렸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언제나 이 집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속 저희 젊은 시절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웃고 있었고 삐걱거리는 장롱 안에는 남편이 제게 처음 선물했던 비단 치마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과의 추억이었고 제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집은 제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굳건한 정신이 깃든 공간이자 저희 부부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박물관이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것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고 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판다는 것은 제 심장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당부를 상기하며 저는 가슴속 깊이 단단한 결심을 새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아들의 냉담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이 집을 지켜내리라. 그것이 제가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모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제 결심이 채 굳어지기도 전에 현석과 지혜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아들의 문자 이후 처음 마주하는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생일날의 어색함이나 미안함 대신 묘한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찾는 대신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라도 된 것처럼 집 안팎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 오랜 한옥을 값비싼 상품으로 재단하는 듯 느껴져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현석이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꾸벅 숙였을 뿐 불편한 침묵이 짧게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을 마루로 안내했지만 그들은 편히 안기는커녕 굳은 얼굴로 마주 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대화가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 말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형편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시다가는 어머니께서도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위하는 척하는 듯한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집을 팔라는 압력으로만 들렸습니다. 얘야,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곳이고 내 삶의 전부다. 이걸 어떻게 팔 수가 있겠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눈빛은 남편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하듯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러자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한옥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재산세도 만만치 않고 수리비도 계속 들어가고요. 저희가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녀의 말은 현석보다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내는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경제적 논리로 저의 감정을 짓밟으려는 시도였습니다. 부담이라니, 나는 이 집이 부담스럽지 않다. 오히려 이 집이 나를 살게 하는 이유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가꾼 집이고 마지막까지 나에게 지켜달라고 부탁한 곳이야. 이 집을 파는 건 나 자신을 파는 것과 같다. 제 목소리는 처음보다 더욱 단호하고 확고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의 당혹감과 함께 짜증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석은 한숨을 쉬며 테이블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대체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아버지, 아버지. 늘 그 이야기뿐이시니 답답합니다.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집 팔아서 저희 좀 숨통이라도 트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다 어머니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언성은 점차 높아졌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기심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날카로운 빗으로 꿰뚫리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이제 와서 저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고 돈을 위해 저를 압박하는 모습이라니.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해맑게 뛰어놀던 현석과 지혜의 모습이 지금 제 눈앞에 냉정한 어른들과 겹쳐지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는 돈이라는 잣대 앞에 무참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팔 수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더 이상 이어나갈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듯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마루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집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족 간의 신뢰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잊혀져가는 소중한 가치들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 진심을 외면하고 그저 저를 고집불통의 늙은 어머니로 치부하는 듯 했습니다. 깊은 슬픔과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피어난 균열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떠나고 난 뒤 저는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냉담한 태도와 집요한 요구는 제 마음속 깊이 상처를 남겼고 동시에 이제는 혼자서는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이 소중한 집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더 강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법적인 도움, 그것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니요.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칠순 노모에게 법정 싸움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동네에서 존경받는 법률가였던 박영호 변호사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영호 씨와 자주 만나 바둑을 두거나 세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그는 저희 부부의 삶과 이 한옥에 얽힌 사연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 심정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대뜸 용건을 말하기가 어려워 몇 마디 안부를 묻자 영호 씨는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알아챈 듯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끝에 최근 아들 내외와의 갈등, 그리고 그들이 이 한옥을 팔려 한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목이 메어 몇 번이나 울컥했지만 영호 씨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영호 씨마저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편을 들까봐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순옥 씨, 제가 알던 형님은 이 한옥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평생을 바친 예술 작품이자 순옥 씨와의 사랑이 담긴 보물 같은 곳이었죠. 저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의 위로와 이해의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잠시 기다려 주었고 제가 진정되자 차분하게 법적인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한옥이 순옥 씨의 유일한 거주지이자 정신적 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강제적인 매매 시도를 막는 거죠. 쉬운 싸움은 아니겠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순옥 씨를 돕겠습니다. 영호 씨의 말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외롭게 짊어졌던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남편의 친구로서 제 편에 서주었고 법률가로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단순한 법률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혀져 가던 저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남편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 씨는 마치 제 오랜 동반자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제게 연락을 취해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고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마다 저는 이 집과 남편과의 추억을 다시금 되새기며 제가 왜 이 싸움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호 씨의 존재는 제게 깊은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옥의 흙벽을 쓸어보니 차가웠던 기운 대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다시금 이 집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의 도움으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가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얼굴을 비춘 손자 민수였습니다. 녀석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를 부르며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해맑은 민수의 웃음은 제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불안감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민수는 제잘거리며 학교 생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녀석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요. 요즘 이상한 아저씨들이랑 매일 이 집 팔 이야기만 해요. 어제는 어떤 아저씨가 사진도 막 찍어가고 아빠가 할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쉿, 민수는 비밀 지킬 수 있어요. 어린아이 특유의 천진난만한 말투로 민수는 해맑게 웃으며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이 한 바가지 쏟아진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 소식에 잠시 움츠러든 줄로만 알았는데 그들은 제 뒤에서 여전히 집을 팔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민수의 그 천진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밝혔습니다. 배신감은 물론 이제는 제가 모든 면에서 자식들에게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다는 뼈아픈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윽고 민수는 제가 보관해둔 곶감 몇 개를 받아들고는 다시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녀석의 해맑은 뒷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자의 입을 통해 듣게 된 비정한 진실. 이 한옥은 제 삶의 마지막 보루였지만 자식들에게는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법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은밀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제 심장을 도려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문자와 그들의 강요에 이어 이번엔 은밀한 음모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사랑과 기억이 깃든 이 집을, 제가 남편에게 굳게 약속했던 이 집을 결코 그들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비열하고 몰래 진행되는 방식으로는 더욱더 제 자존심과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기필코 이 집을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영호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고요하지만 강렬한 투지가 다시금 솟아올랐습니다. 굳건한 투지를 안고 저는 지체 없이 영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의 말을 전하자 영호 씨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냉철한 법률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옥 씨,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순옥 씨가 법적으로 이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니 저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안심시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신속하게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옥의 역사와 제가 이 집에서 살아온 세월,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제가 이 집을 지켜야 하는 절박한 이유들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영호 씨의 질문에 답하며 제가 가진 모든 감정과 사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집이 단순한 재산이 아닌 제 삶의 근원이자 정신적 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아이들의 은밀한 매각 시도를 법적으로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서류에 제 도장을 찍는 순간 왠지 모를 긴장감과 함께 드디어 제가 직접 싸움에 나선다는 비장한 각오가 차올랐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현석과 지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한낮에 현석과 지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옥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고 눈빛은 살기마저 뛰는 듯했습니다. 영호 씨가 미리 예상하고 제 옆에 와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아예 매장시킬 작정이세요? 현석은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굳게 깨문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집을 몰래 팔아넘기려 한 건 너희들이었다. 아버지와의 약속, 내 평생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했던 건 너희들이 먼저였어.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저희가 너무 절박해서 그랬다는 걸 모르세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완강하시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매매금지 가처분이라니요. 이걸로 저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아세요? 지혜가 울분을 토하듯 외쳤습니다. 그때 영호 씨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석 씨, 지혜 씨, 순옥 씨가 이렇게까지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영호 씨는 그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그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강군들, 변호사님은 빠지세요. 저희 집안일에 왜 남이 끼어듭니까? 어머니, 저희 변호사 선임할 겁니다. 법정에서 보자고요. 현석은 영호 씨를 밀쳐내듯 말하며 저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낯선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붙이는 절벽 끝으로 내모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은커녕 제가 취한 정당한 법적 조치를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자신들의 손해와 절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이 한옥에 대한 사랑이나 존중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싸늘한 시선과 날선 말들이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돌아간 뒤 한옥에는 다시금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영호 씨는 저를 위로하며 돌아갔지만 제 마음속의 공허함은 쉬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덩그러니 마루에 앉아 어둠이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저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던 아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날선 분노에 가득 찬 그들의 얼굴만이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과의 싸움,
그 고통은 그 어떤 싸움보다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지만 제 마음속의 결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제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이자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이 집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었습니다. 이 처절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실을 나가면 을에 반갑게 인사하던 동네 사람들이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거나 제가 다가가면 수군거리던 이야기가 뚝 끊기곤 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장터에서 만난 미숙 씨가 제게 순옥 언니, 요즘 현석이네 소문이 좀 안 좋게 돌던데 언니가 너무 고집이 세다는 얘기도 있고 라며 조심스럽게 운을 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아들들에게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비틀고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칠순 노모의 입장에서 욕심을 부려 자식들을 힘들게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었습니다. 마치 또 다른 칼날이 제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고통도 모자라 이제는 평생을 함께 해온 마을 사람들에게마저 오해받고 비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마루에 앉아 있으면 바람 소리마저 저를 손가락질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등지고 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굳건히 지키고자 했던 것이 비난의 이유가 되다니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제 마음속 불안과 절망이 깊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의 진심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숙 씨는 다음날 아침 갓 지은 밥과 김치찌개를 들고 제 한옥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그 소문들 다 신경 쓰지 마요. 현석이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언니가 어떤 분이신지, 이 집이 언니한테 어떤 의미인지 우린 다 알아요. 미숙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길은 제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진숙 씨는 마당에 잡초를 뽑아주러 왔고 할머니,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저희는 할머니가 평생 이 한옥 지켜온 거 다 알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는 할머니 편이에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정호 어르신도 지나가다 제게 멈춰서서 순옥이네, 한옥은 이 마을의 상징이여. 자네 남편이 얼마나 이 집을 아꼈는지, 자네가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 소문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질게요. 라며 든든한 덕담을 건넸습니다. 젊은 수키 씨는 제가 우울해 보이는 날이면 슬쩍 꿀을 탄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조용히 제 곁에 앉아주곤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믿음과 연대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픔을 공감하고 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 주었으며 무엇보다 제가 굳게 지키려 했던 가치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한순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피로 이어진 관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손 내밀어주는 이웃들의 끈끈한 정. 그것이야말로 제 삶을 지탱하는 또 다른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지 앞에서 저는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무리 저를 음해하고 몰아세운다 해도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한옥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것은 저의 싸움이자 이웃들이 저에게 보내준 믿음에 보답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요하지만 강렬한 투지가 다시금 솟아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듯 저는 사랑하는 이웃들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희망의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이 한옥은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아들 내외와의 근본적인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옥을 팔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탐욕 때문일까 하는 의문이 제 마음 한구석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기치 않게 지혜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풀이 죽은 얼굴로 마루에 앉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한 채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 거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지혜는 몇 번이나 마른 침을 삼키고는 겨우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많이 힘들어요. 현석 씨 사업이 잘 안 돼서 빚이 너무 많아요. 그녀의 시선은 마루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빚이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 때문에 생긴 빚이려니 생각하며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다음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댔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그 빚을 막으려고 사채까지 썼어요.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어머니, 사채, 그 단어가 제 귀에 밝히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자식들이 감히 사채에 손을 댔다니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석 씨가 시작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금방 다 해결될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는데 이제는 매일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민수 학교에도 찾아올까봐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 그녀의 울먹이는 고백은 제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행동을 이기적이고 냉정한 탐욕으로만 치부했던 제 생각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의 재촉 뒤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깊은 절박함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그녀의 어깨는 죄책감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께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집이라도 팔아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 이렇게 큰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피곤함과 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은 불안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뼈저린 충격과 함께 깊은 안쓰러움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이토록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니 그들의 냉담한 태도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돈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니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던 제 마음속에 이제는 형언할 수 없는 연민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그들의 절박함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저는 지혜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은 멈출 줄 몰랐고 제 가슴도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지혜야, 괜찮다. 이제야 다 알았으니 됐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용서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민수를 키우는 젊은 어미로서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요? 제가 그동안 집을 지키려는 마음에만 매몰되어 정작 자식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한옥은 제 삶의 전부였지만
자식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 그것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집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의 평화와 안녕이라는 것을. 그들의 눈물 섞인 고백은 제 분노를 완전히 녹여내고 어머니로서의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내 아이들을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든 건져내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싸움은 더 이상 한옥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식들을 구하고 무너진 가족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깊은 밤, 지혜의 흐느낌과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새로운 결심만이 고요한 한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돌아간 후에도 그녀의 흐느낌과 고백의 잔상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혀 밤새도록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그동안 품었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이들을 향한 한없는 연민과 깊은 책임감이 차올랐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저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공포에 떨고 있을 현석과 지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뛰어놀 손자 민수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이토록 벼랑 끝에 몰린 자식들의 고통을 왜 진작 헤아리지 못했을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문자로 생일을 축하했던 아들, 집을 팔아달라며 저를 압박했던 그들의 모습이 잔인하게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모든 행동 뒤에 숨겨진 절박함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돈 때문에 눈이 멀었던 것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앞뒤 가리지 못했던 것이었음을, 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던 그들의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안쓰러운 몸짓으로 바뀌어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저를 외면하고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제 살을 떼어낸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원망보다 자식의 안녕을 먼저 걱정하는 본능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옥을 지키겠다는 남편과의 약속, 평생을 바쳐 가꿔온 이 집의 소중함은 제 삶의 굳건한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이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과연 무엇을 택했을까? 그는 분명히 집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의 평화와 행복이라 말했을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더라도 아이들을 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야 했습니다. 제 통장에 모아둔 얼마 되지 않는 생활비, 혹시라도 아플 때를 대비해 모아둔 그 돈을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자식들이 겪고 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어둠 속 한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고즈넉하게 잠든 이 집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한옥이 품고 있는 추억과 가치는 분명 소중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져가는 가족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아이들이 평범한 삶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쩌면 저의 또 다른 형태의 고집이자 이기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고 때로는 희생하는 것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마지막 과제가 한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는 새로운 사명감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사명감이 가슴을 가득 채운 채 저는 영호 씨와 함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딱딱한 법원 건물, 엄숙한 법정의 공기는 평생을 시골 한옥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낯설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의 옆에는 든든한 영호 씨가 있었고 마음속에는 자식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현석과 지혜가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틈틈이 불안한 시선으로 저를 훔쳐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체의 굴레와 파산 위기 앞에서 얼마나 초조할까. 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영호 씨는 침착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옥이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이자 저희 가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집에서 살아온 세월,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이웃 주민들의 지지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이 한옥을 지키는 것이 곧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를 지켜내는 일임을 강조하는 그의 변론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영호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이 싸움을 왜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법정의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도 영호 씨의 목소리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판사님께 이 한옥이 제 삶의 전부이자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며 제 자존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또한 이 집이 자식들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이며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하나로 모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제 고집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길을 찾고 싶다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제 눈은 판사님을 향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현석과 지혜를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몇 분간의 심사숙고 끝에 판사님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최순옥 씨가 거주하고 있는 이 한옥의 문화적 가치와 최순옥 씨의 거주권을 인정하여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합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이며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재산 분쟁은 궁극적으로 가족 내부에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재산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아 조정에 임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일부 인용. 잠시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족 간의 합의라는 새로운 숙제가 남겨진 듯했습니다. 법원이 제 한옥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준 것은 다행이었지만 이 싸움의 본질은 결국 피를 나눈 가족 간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현석과 지혜의 얼굴을 보니 그들 또한 복잡한 표정으로 판사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길, 현석과 지혜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깊은 피로감과 후회가 역력했습니다. 특히 현석은 예전처럼 언성을 높이거나 저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현석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어머니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혜도 옆에서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사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매일매일 지옥 같았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가슴이 더욱 저려왔습니다. 이미 지혜를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듣는 고백은 또 다른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됐다. 이제라도 너희의 힘든 사정을 알았으니 됐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감싸 안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석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이 빚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내가 너희를 돕겠다. 그러니 이제 우리 힘을 합쳐서 해결책을 찾아보자꾸나.
이 어미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도 희망을 잃지 마라. 그들의 얼굴에 절망 대신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무너졌던 가족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다시금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영호 씨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지난했던 싸움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는 듯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영호 씨까지 함께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길고 지난했던 법정 싸움의 긴장이 풀린 탓인지 현석과 지혜의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의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영호 씨가 먼저 정적을 깼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법원에서 당장은 매매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가족 여러분이 함께 찾아야 합니다. 우선 현석 씨와 지혜 씨의 현재 채무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석은 한숨을 깊이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원금 손실도 크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채입니다. 매달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원금의 몇 배가 넘는 금액이 되었어요. 이제는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파산 직전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민수의 걱정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놀림이라도 받을까봐,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올까봐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은 제 마음을 다시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심장은 저릿저릿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토록 오랜 시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제가 집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여 정작 그들의 절규를 외면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고통을 이 어미가 헤아리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괜찮다. 이 어미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현석과 지혜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통장에 남편이 남겨준 돈과 내가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아둔 돈이 좀 있다. 이 한옥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이 빚더미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되찾는 것이 더 급하다. 그 돈으로 우선 사채, 빚부터 해결하자. 제 말을 들은 현석과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 미안함, 그리고 깊은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비상금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늙어 아플 때를 대비하거나 혹시 모를 불행에 대비해 모아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그 돈은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곧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울 주춧돌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결심을 내리자 영호 씨는 제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순옥 씨의 지혜와 사랑에 저도 감동했습니다. 이 집이 가진 가치도 크지만 어머니의 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의 모든 돈으로 현석 씨의 빚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옥의 유지 보수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테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집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와 현석, 지혜는 영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한옥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한옥을 마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문화유산이라니 제게는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영호 씨는 제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존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한옥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석 씨와 지혜 씨가 장기적으로 이 집을 관리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입니다. 이 집은 더 이상 한 가족의 소유물이 아닌 마을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의 제안은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이 한옥을 팔지 않고도 자식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남편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니 현석과 지혜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함께 희망의 빛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이 집에 대한 탐욕이 아닌 진정한 보존의 가치를 깨닫는 듯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이 집을 지키실 수 있으면서 저희에게도 재정적인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복잡한 행정 절차와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순옥 씨의 한옥이 가진 가치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영호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오랜만에 따뜻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무너져가던 가족 간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고 이 한옥을 지키고자 했던 저의 오랜 소원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제 비상금으로 아이들의 가장 급한 불을 끄고 영호 씨의 지혜로 이 집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니. 마침내 모든 갈등과 아픔이 봉합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빛이 마루 가득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이 한옥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호 씨의 제안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첫걸음이었고 그 시작은 곧 마을 회의 소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 한옥 마당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석과 지혜는 평소와 달리 정갈한 옷차림으로 일찍이 나와 주민들을 맞이했고 저 또한 마루에 앉아 찾아오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작은 상이 놓여 있었고 영호 씨는 그 옆에 서서 마을 주민들에게 오늘 회의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존경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오늘은 순옥 씨 댁 한옥을 마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고요한 한옥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몇몇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문화유산이라니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게 말이 쉽지.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결국은 우리 마을에 짐이 되는 거 아니요? 진숙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운을 뗐습니다. 미숙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변호사님. 행정 절차도 복잡할 테고 한번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우리 마음대로 뭘 고치거나 할 수도 없지 않나요? 혹시 마을 전체에 피해가 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젊은 수키 씨는 혹시라도 개발에 대한 제약이 생길까 염려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닌 마을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었으니까요.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아 저는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굳건함을 되찾았습니다. 이 한옥은 제게 남편과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자 제 삶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집이 단순히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을의 역사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요. 저는 남편이 이 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이 집에서 어떻게 함께 삶을 읽어왔는지, 그리고 이 한옥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맺어온 깊은 유대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마을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가치를 물려주는 일입니다. 이 한옥이 살아 숨쉬는 박물관이 되어 마을의 자랑이자 모두의 안식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진심이 담긴 호소에 몇몇 어르신들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현석이 앞으로 나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들과 이웃분들, 저희 어리석음으로 어머니께 그리고 마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한옥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을 돈으로만 보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 집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면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이 집을 성심성의껏 가꾸고 보존하겠습니다. 저의 아들 민수에게도 그리고 이 마을의 모든 아이들에게도 이 한옥이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혜 또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는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영호 씨는 이어서 문화유산 지정이 가져올 실질적인 이점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한옥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로부터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마을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한옥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 등 마을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우리 마을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의 논리적인 설명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호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영호 씨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요. 우리 마을에 이런 보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걸 우리가 다 같이 지켜내야지. 미숙 씨와 진숙 씨도 처음에 우려를 거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투표가 시작되었고 주민들의 표정이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표, 한 표, 우리 가족과 이 한옥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한옥을 마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한옥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자식들과의 갈등을 봉합하며 마을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 한옥은 이제 더 이상 최순옥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부심이자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합의 상징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었습니다. 마을 회의가 끝나고 이어진 축제의 밤은 제 칠순 생일만큼이나 특별하고 따뜻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한옥이 마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자 마당을 가득 메웠던 주민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은 박수와 함께 덕담을 건넸고 아이들은 밤늦도록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현석과 지혜는 이전의 냉랭함은 온데간데 없이 진심으로 안도하는 표정으로 주민들에게 거듭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드디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과 함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깊은 반성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한옥 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 영호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 씨, 형님도 하늘에서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이 한옥은 이제 단순히 순옥 씨 가족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물이 될 겁니다. 그의 따뜻한 말은 제 마음을 더욱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현석과 지혜는 제게 다가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희 어리석음으로 어머니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현석의 눈가는 촉촉했고 지혜는 제 손을 잡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움이나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식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들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제 자리로 돌아와 주었다는 안도감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민수가 제 품에 안겨 할머니, 이제 이 집 안 팔아도 되는 거죠? 민수, 이 집이 제일 좋아요. 라며 해맑게 웃을 때 제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옥이 지켜진 것도 감사했지만 가장 큰 기쁨은 무너질 뻔했던 가족의 울타리가 다시 단단히 세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현석과 지혜는 바쁜 시간을 쪼개어 제 한옥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집을 팔라고 재촉하는 대신 낡은 마루를 닦고 마당에 잡초를 뽑는 등 함께 한옥을 가꾸는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현석은 제게 어머니, 이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젠 저희가 어머니 곁에서 이 집을 함께 지켜나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도 감나무에 물을 주며 민수도 이 한옥을 정말 좋아해요. 다음 세대에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게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에서 저는 잃었던 자식들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계의 균열은 이제 완전히 메워지고 그 자리에 더욱 깊고 단단한 사랑과 이해가 뿌리내렸습니다. 한옥은 이제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섰습니다. 마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됨으로써 이 집은 우리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한옥 마당에서 전통 놀이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마루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 집은 사랑과 용서가 꽃피운 가족의 화해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감과 전통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낡은 마루에 앉아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사귀 소리, 처마 끝 풍경 소리가 평화롭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였던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것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의 사랑과 가치를 지키라는 깊은 의미였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눈을 감으면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 한옥을 가꾸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분명 하늘에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한옥은 이제 영원히 우리 가족과 마을의 품 안에서 빛날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 갈등과 화해를 모두 겪어내며 이 집은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장에서 저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의 품 안에서 저는 남편과의 사랑을, 자식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이웃과의 따뜻한 정을 영원히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집은 그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과 희망의 등불로 다음 세대를 비춰줄 것입니다.